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 1973년 1월 이호덕은 권정생을 찾아갔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며 편지를 주고받았다. 편지에는 삶과 만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약값, 연탄값 걱정부터 읽고 있는 책 이야기, 혼자 잠 못 드는 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다. 서로에게 건네는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람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여기 이 편지에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뉴스마다 좋은 소식은 없고 안타까운 상황, 안타까운 장면들만 보게 됩니다. 극성인 코로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이들, 날씨, 그 어느 것 하나도 상쾌하거나 기분 좋은 것들은 없네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히 그리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고른 책은요.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양철북에서 펴낸 이호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호덕 선생은 1925년 경북 청송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셨다죠. 20살에 경북 부동국립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1986년까지 42해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30살이던 1954년에 이원수 선생을 만났고 다음 해 소년세계의 동시 진달래를 발표하면서 아동문학가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호덕 선생은 1973년 1월 18일에 아동문학가 권정생을 찾아가셨고요. 어른, 아이 모두 권정생의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권정생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셨고 또 마음을 나누는 동무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권정생, 이분은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1946년에 한국으로 오셨답니다.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안동 일찍의 터를 잡고 평생 조탄마을에서 사셨다고 하는데요. 전쟁과 가난으로 20살 때부터 결핵에 걸려서 아주 아프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신 것 같습니다. 1969년 동화 강아지똥으로 등단하셨고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무명저고리와 엄마가 당선되어서 아동문학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요. 권정생은 이호덕 선생을 만난 뒤 선생님을 뵙고부터 2, 3개월마다 한 번씩 찾아주시는 것으로 사람 사이의 고독만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호덕의 정성으로 권정생의 동화가 출판되기 시작했고 권정생은 죽을 힘을 다해 동화를 썼다라는 소개글에서 이호덕 선생이 얼마만큼 권정생 선생을 아끼고 정말 깊은 인연을 이어가셨는지 좀 알 수 있네요. 편지글은 제법 깁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로는 371페이지나 되는데요. 다 읽을지 어떨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우선 먼저 첫 편부터 처음 만난 뒤부터 주고받았던 편지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73년 1월 18일 이호덕은 오후차로 안동으로 해서 일찍으로 갔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무명저고리와 엄마를 쓴 동화작가 권정생을 찾아간 것이다. 혼자 살고 있는 일찍교회 문간방. 겨울날 해걸음에 찾아온 손님 이호덕. 이호덕은 49이었고 권정생은 37.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다. 바람처럼 오셨다가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호덕 선생님, 다녀가신 뒤 별거 없으셨는지요? 바람처럼 오셨다가 이 아우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일평생 처음으로 마음 놓고 제 투정을 선생님 앞에서 짓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읽었지만 역시 만나 뵙고 난 다음 더욱 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우리 것을 가지신 분이라 한층 믿어집니다. 어저께는 안동 김성영 씨를 만나 선생님 얘기를 입이 마르도록 나누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무엇이나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행복이란 외모로 판단되는 값싼 것이 아닐 겁니다.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제게 많이 통하고 있다고 당돌 하나마 말해봅니다.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죠. 소리소리 지르며 통곡하고 싶은 흥분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슴으로 자꾸만 모아들이는 아픔이란 선생님은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서름을 무엇 때문에 외면하면서 설익은 제록만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동에 오시는 기회가 있으시거든 종종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며칠 더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사정으로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추위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울 때까지 안녕히. 1973년 1월 30일 권정생 드림. 동화 한 편 보내주시면 잡지에 싣도록 해보겠습니다. 권 선생님께 대구 서울을 들러 며칠 전에 이곳에 돌아와 이제서 겨우 펜을 잡고 몇 자 소식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여전하실 줄 압니다. 대구에서는 김성도 선생을 만나 선생님 얘기를 잘 전하고 창주 아동문학상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도 선생은 뜻밖의 아무 말이 없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선생님 작품은 좋더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서는 몇 가지 바쁜 일이 있어 분주히 지내느라고 조선일보에 가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웠습니다. 기독교 소회의 이현주 선생을 만나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주소를 적으면서 퍽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현주 선생한테서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만 동화를 붙여주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동문학가협회 1971년에 창립 아동문학가 이원수가 초대 회장이었다. 아동문학가협회의 이원수 선생과 그 밖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소식을 전했더니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월 중에 다시 문협 총회가 열리게 되고 그때 다시 상경하게 됩니다. 그때는 조선일보 소년조선의 이주훈 씨와 소년지의 이석현 씨에게도 잘 얘기해 두겠습니다. 이곳 오니 아직 선생님의 가입 원서가 와 있지 않아서 그런 회의 가입하시기를 꺼리는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순전히 선생님을 위해 권유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한 편 보내주시면 상경한 길에 어느 잡지에나 싣게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해방하였을 때도 그러했지만 이 편지 글에도 혹시 신뢰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염려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망 중에 바삐 남필로 썼습니다. 1973년 2월 2일 이오덕. 새끼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종달새처럼 노래하겠습니다. 이오덕 선생님, 편지 받았습니다. 왠지 눈시울이 화끈 더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 글월에서 느꼈습니다. 출생지가 남의 나라였던 저는 여지껏 고향조차 없는 외톨박이로 살아왔습니다. 9살 때 찾아온 고국 땅이 왜 그토록 정이 들지 않는지요. 나에게 한국이라는 조상의 나라가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무명 치마 폭에서만이 느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소외당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국은 나에게 전쟁과 굶주림, 병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위에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을. 누가 자기 나라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나는 무던히도 나의 이 한국 땅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메말라진 흙 속에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어 여지껏 목말라 허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 잘하는 어른은 보기도 싫었습니다. 나 자신이 어린이가 되어 어린이와 함께 살다 죽겠습니다. 선생님만은 제 마음 이해해 주실 겁니다. 나라고 바보 아닌 이상 돈을 벌 줄 모르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싫어 나는 돈조차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늘까지 부끄러워 못 보게 되면 어쩌겠어요. 내게 남은 건 맑게 트인 푸른빛 하늘 한 조각. 요덕 선생님,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함만 지녔다면 병신이라도 좋겠습니다. 양복을 입지 못해도 장가를 가지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새끼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나는 종달새처럼 노래하겠습니다. 김성령 선생께서 그곳에 찾아가셨겠지요. 조선일보사에서 찾아다 주신 상금을 받아쥐고 김 선생 딱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차비조차 변변히 받으려 하지 않고 추운 산모롱이 길을 가다가 손을 흔들던 모습이 지금도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 울고 싶어지고 아무래도 나는 울기쟁인가 봅니다. 토끼나라 원고를 보냅니다. 내 원고는 거의가 50장에서 100장이 되어 취급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작품 미 발표만으로 20여 편, 한 1000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선생님 의견만 따르겠습니다. 아동문학가 협회 가입서를 동봉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언젠가 만나고 싶어집니다. 11시가 가까워옵니다. 손이 시려 더 쓸 수도 없군요.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안녕히. 1973년 2월 8일 권정생 드림. 이현주 선생님으로부터 엽서가 왔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제 얘기를 모두 들었더군요. 작품 보내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 보내주신 동화와 편지를 그저께 감사히 받았습니다. 남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선생님의 작품을 참으로 귀하고 값 있는 것으로 아끼고 싶습니다. 월말경에 상경하게 되면 협회 기관지에는 고료가 없기 때문에
신문이나 다른 잡지에 싣도록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진정이 넘친 편지도 감동으로 읽었습니다. 김성령 선생이 일전에 찾아와서 문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밤 늦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건강에 최선을 다하시도록 바랍니다. 우선 충분히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저도 선생님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학교 일이 매우 바빠 두서없이 몇 자 원고와 편지받은 인사만 드립니다. 곧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1973년 2월 14일 아침 이오덕. 정근이 되어 산골로 옮겨왔습니다. 권 선생님, 요즘은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편지를 쓴다는 것이 바쁘기도 하고 성의도 없고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난번 상경에서 선생님이 입회 원서를 협회 상임이사 이재철 씨에게 주었습니다. 입회가 된 것으로 압니다. 동화는 이원수 선생께 의논했더니 협회 기관지에는 고료가 나오지 않으니 우선 다른 잡지나 신문에 낼 수 있으면 내고 그것을 다시 다음 호 기관지에 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년조선이나 소년한국 등과 그 밖에 아동잡지에 알아보니 60매짜리는 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매일신문에는 웬만하면 실어주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대구에 내려와서 매일신문 문화부의 이태일 선생한테 부탁했더니 여기서도 난색을 보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지금 보관 중입니다만 워낙 제가 무능해서 이 모양 되었으니 그저 용서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음 곧 또 상경할 기회가 있을 듯해서 그때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만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뜻대로 안 됩니다. 또 요즘은 제가 매우 분망해서 정신이 좀 없기도 합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저도 정근이 되어 또다시 이런 산골로 옮겨왔습니다. 춘향서 1시간 이상을 걸어 제를 오르고 산등을 타고 걸어야 하는 벽촌입니다. 가족은 전임지에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만 그런대로 산에 정을 붙이고 살고 싶습니다. 권 선생님을 생각하면 불편이고 뭐고 너무 사치한 소리입니다. 안동에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저 아동 실온을 그저께 붙였습니다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의 서문과 목차의 자리가 바뀌는 등 형편없이 되어 불만스럽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학년 초에 여러 가지 바빠서 우선 몇 자 급히 적습니다. 이 봄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973년 3월 11일 이오덕.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이젠 외롭지도 않습니다. 이오덕 선생님께 토끼 나라 원고를 가지고 애쓰신 것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돈하고는 인연이 머니까 고료는 받지 않아도 되니 어디든 지면만 있거든 주어버리세요. 그보다 작품이 제대로 쓰였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올해도 보리밥 먹고 고무신 신으면 느끈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가난한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아동실온을 이틀 저녁 다 읽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두고두고 읽을 생각입니다. 먼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선생님을 가난한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완전히 어른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도시 아이들이 오히려 불쌍해집니다. 아동 문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도층, 이 나라의 어버이들은 다 한 번씩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읽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을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따뜻해 오니 이젠 살아난 것 같습니다. 몸이 부실해서 그런지 추위를 제일 못 견딥니다. 며칠 전에 시내에 들어가서 원고지 1000장을 사왔습니다. 죽기 전에 써야 할 것을 어서 써야겠다고 자꾸 초조해집니다. 제 동화가 돈과 바꿀 수도 상을 탈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명 저고리와 엄마가 상을 받게 된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입니다. 토끼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모두가 현 동화계에선 환영을 못 받을 것입니다. 원고료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협회 기간제 지면을 할애해 주시거든 원고를 드리세요. 장편 겨울망아지도 아예 상품은 못 되니 어디든지 그냥 발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의 생활이야 어쨌든 꾸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깡통을 들고 나설 각오입니다. 죄 될 짓만 안 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보통입니다. 선생님을 알게 되어 이젠 외롭지도 않습니다. 다시 배울 때까지 몸 조심하시기 빕니다. 1973년 3월 14일 권정생 울림. 겨울망아지 1975년에 꽃님과 아기 양들로 출판되었고 2002년에 슬픈 남학신으로 다시 나왔다. 못 붙인 편지 동봉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시었습니까? 저는 별거 없이 잘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서 제 날인 것만 같습니다. 작업복 2벌을 빨았습니다. 동화 갑돌이와 갑순이 19장째 써나오다가 막혀버렸습니다. 60장 예정인데 아마 이 고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김성영 선생님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빌려가더니 서울 이사가면서 그대로 갖고 가버렸습니다. 도저히 허전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시중엔 팔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 혹시 여벌로 보관해 두신 게 있거든 한 권 보내주세요. 김 선생도 돌려주지 않는 걸 보니 아마 무척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동문학가협회에서 가입 인증서를 보내오고 회지도 보내왔습니다. 회비와 책값을 보냈습니다. 이현주 선생님께 동화 2편 보냈더니 새 생명지 기타 잡지에 5월 초에 나오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써서 책갈피에 끼워둔 채 못 붙인 편지 동봉합니다. 늦었더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디 선생님 건강을 빕니다. 선생님도 몸이 약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음에 또 쓰겠습니다. 안녕히 1973년 3월 29일 권정생 올림. 이호덕과 권정생이 만나기 전에 권정생이 이호덕에 쓴 편지. 선생님 작품은 마음으로 쓰는 시가 아니라 가슴으로 쓰는 시라고 느껴집니다. 이호덕 선생님, 진작 서신을 드렸어야 했을 것을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동문협 지부에 한번 오실 줄 알고 회의 때마다 기다렸습니다. 무척 바쁘신 것을 짐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첫 동시집 탱자나무 울타리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도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시집이었습니다. 한번 만나 뵈옵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부지에 실린 농촌 아동시 역시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나 찾아내지 못할 산골 어린이들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 무척 놀라웠습니다. 아동문학을 하고
또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토록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의 농촌 어린이 가슴을 이해해 주는 분은 드물었습니다. 선생님 작품은 마음으로 쓰는 시가 아니라 더 가깝게 가슴으로 쓰는 시라고 느껴집니다. 기교나 어휘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줄 한 줄 아이들의 서름을 눈물겹게 묘사하신 탱자나무 울타리는 많은 어른들과 어린이들에게 읽혀져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 여가를 내셔서 언제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선생님의 건필 그리고 제게 많은 지도 편달을 빕니다. 안녕히. 1972년 10월 21일 권정생 드림. 살구꽃 봉오리를 보고 눈물이 날 뻔하였습니다. 권 선생님, 편지 받고 곧 회답 못 드렸습니다. 건강이 어떠신지 늘 염려됩니다. 이곳 저는 학교 일에 매여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산골의 조그만 학교라서 또 전임자들이 학교를 잘 돌보지 않아서 일이 매우 많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바쁠 듯합니다. 산골에 있어도 할미꽃 한 번 못 보고 진달래꽃 한 번 찾아가 보지 못하는 일과입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를 오다가 어느 골짜기 양지 바른 산허리에 살구꽃 봉오리가 발갛게 부풀어 올라 아침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날 뻔하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봉오리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어릴 때 집 뒷산 언덕에 피어나던 살구꽃 생각도 해보고 이젠 이놈의 짓을 그만두고 어느 호젓한 산골짜기에 들어가 땅을 쪼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잔인한 훈련만을 강요하면서 아주 멋진 교육을 하는 것처럼 꾸며 보이는 일에 온 정신을 소모해야 하는 교육 공무원인 저 자신이 한심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마다 저는 권 선생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결코 참된 문학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탱자나무 울타리 마침 집에 한 권 여분이 있기에 붙여드립니다. 작품도 그렇지만 교정을 제가 보지 않아서 책이 영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상경했다가 너무 바쁘게 볼일을 마치느라고 선생님의 동화를 또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 선생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전화도 못 받으시는 형편이라고 해서 찾아가 뵙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참 죄송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현주 선생의 동화집 알게 뭐냐를 몇 권 구해온 것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한테 없으시다면 편지해 주십시오. 한 권 붙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은 동화집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문협 선거 때 상경했을 때 이재철 선생님이 선생님한테서 뜻하지도 않은 입회금이랑 책값이랑 보내왔더라고 해서 그걸 돌려드리라고 몇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비는 선생님 형편을 대강 알고 있어서 받지 않기로 했고 책도 기증해 드린 것이랍니다. 책값이 반송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재철 씨도 문협 분과위원장 선거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미안스럽습니다. 올 여름에는 몇몇 문우들과 함께 선생님을 문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바삐 두서없이 썼습니다. 1973년 4월 14일 아침 이오덕